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잘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부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오늘 한 가지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민주당 거의 대부분도 다 그랬고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일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반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죽창. 아니 요즘에 지금 미사일 쏘는 시대에 얼마나 잔인하게 찔러 죽이려고 죽창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증오하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토착 외구란 말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소속입니다. 토착 외구란 말이 언제 썼습니까? 1400년도, 500년대에 썼던 외구라는 말을 지금 2025년에 지금도 외구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역사책을 아주 그냥 완전히 휘배 파가지고 미라도 그때 미라는 지금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시대를 끄집어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다들 증오와 미움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침략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들만 그런 것처럼 민주당만 그런 것처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 자식들과 당신 조카들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1년에 400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700만 명이 1년에 왔다 갔다 할 정도고 일본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제 교류와 정보 교류와 문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일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반일이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표 얻으려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국민 정서를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마치 자기들만 그렇게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일본에 대해 증오를 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떡 되고 나서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하고 완전 오부치하고 김대중 오부치하고 김대중 간에 어마어마한 협약을 합니다. 말하자면 김종필 하고 했었던 그런 말하자면 한일 협정 때 하는 그런 협정은 쩔이 갈아일 정도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좋게 지낸다 손 치더라도 일본하고 수교하고 지낸다 손 치더라도 외색이라 그러죠. 외색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얼마나 강조했고 더더구나 민주당 사람들은 아주 절대로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 개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일본 문화를 개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일본하고 수교를 했으니 나라 된 나라로서 좋게 지내고 과거에 대해서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게 보수 정당이 주장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고 욕하고 선거 때 그걸 얼마나 이용해 먹었습니까?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수가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방식은 선거 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지 진짜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김대중 오부치 간에 그런 협상을 하고 또 일본 말하자면 문화를 개방을 합니까? 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박수 보냅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문화가 한국을 점령했습니까? 한국에
K-팝을 포함한 완전히 우리 한국 문화가 거꾸로 일본으로 가가지고 한류가 일본 내에 쫙 퍼졌지 않습니까? 포수가 옳았습니다. 진보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인정해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역시 민주당하고 똑같이 반일 감정에 대한 표현은 이루 형을 수 없는 게 많았었습니다. 아주 그냥 반일 정도로 표현하기는 너무 약할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비난하고 욕하고 절대로 마치 교류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기세를 보이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내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6월 6일 현충일 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본 천황하고 건배를 했습니다. 일본 천황하고 건배하는 사진이 현충일 날 일본 천황하고 건배하는 사진이 우리나라 모든 신문, 일본 신문에 다 도배가 됐습니다.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일본 천황하고 가서 건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표현을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주 꼴통 친일이라네요. 친일? 이보다 더한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쪽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아니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 그 일본 천황 생일에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고 유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여론 주도층이라고 초대받아갖고 거기 좀 갔다 왔다고 선거 때 내내 공격하고 비난하고 친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두 분은 그런 지금 민주당 기준으로 하자면 뭐 반일입니까? 그게 반일이에요? 친일이죠. 근데 그게 나쁩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군사 정보도 교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첨단 산업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경제 교류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한류다 뭐다 해가지고 문화도 교류를 하고 학자들도 많이 교류를 하고 특히 청년들은 이로 형언할 수 없이 많이 교류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잊자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를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천황하고 건배하고 할 정도로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거 잘했다 그 말입니다. 잘했어요. 안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회담한 것이라든가 일본 문화 개발한 거 잘했어요. 미래로 이게 바로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좌파들 민주당이 과거에 집착해갖고 과거의 늪에 빠져가고 과거에 이 자루 속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도 되지도 않을 정도로 반일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고 반일 감정을 많이 드렸고 아주 극도로 일본에 대해서 그런 참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표현을 많이 정치적으로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가기 전에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완전히 부인을 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겁니다. 위안부 당사자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일본의 수상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일본의 시민단체나 경제인 단체에서 돈으로 마치 이 사람들이 돈이나 원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 거둬준 돈 말고 액수에 상관없이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띄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배상도 해주고 보상도 해줘 라고 하는 걸 이끌어내는 게 박근혜 때 위안부 협상이었습니다. 그걸 국가 대 국가 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했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것에 대해서 그 합의를 존중한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한테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잘 따른다는 것이지 뭐 누가 대통령 돼야 되고 누가 대통령 안 됐으니까 완전히 안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줬을 때에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른 것도 모든 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일본에 대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진짜 허수아비처럼 뒤 흔들어 댔던 많은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이 문재인을 갖다가 일본하고 완전히 적대를 하겠고 그보다 더 적대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경제 피해 큽니다. 국가 안보 피해 큽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 피해 큽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가 큰 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56만여 명의 제1교포들입니다. 제가 제1교포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발 한일 축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한국이 축구해갖고 이겼다 그러면 한 보름 동안은 이 말하자면 고객들이나 자기들이 상대하는 거래처에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교포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힘들어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런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불러일으키고 증오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일 것처럼 만약에 무슨 왜구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는 사람들은 진짜 56만 우리 교포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관해서는 잘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 대한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좋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제1교포를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오가고 있는 한일 간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는 과거대로 기억을 할 나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답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미, 미군 철수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반미적인 그런 야당 시절에는 그런 발언들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했고 그런 정부에다 그런 거 촉구했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요.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홍구 전 총리 말하자면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주요 요직을 다 맡으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갔었던 이홍구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 정권에서 앞선 정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완전히 교체가 됐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아주 가족들한테 다짐하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미대사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강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들아. 당신들의 IMF를 맞이해갖고 이렇게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백척간두인데 미국에서는 나를 반미주의자라고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고 나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지도 않은데 당신 같은 미국하고 인맥도 많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고 또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미국으로부터 신뢰받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때 국가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해달라 그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가서 그 일을 맡아갖고 이 IMF를 같이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 나 좀 도와줘 이러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갔던 이용구가 그 당시에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호소에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자기가 아주 자기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 가서 말하자면 IMF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잘못한 겁니까? 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나 미국에 그냥 사진 찍으러 안 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 나 가면 들이받을 거야. 얼마나 그 반미적인 그런 미군 철수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거 많이 했고,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 사람들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이 반미적인 그런 언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도대체가 미국의 협력 없이는 경제도 안보도 복지도 그 어떤 것도 어렵더라 이겁니다. 가장 자기 지지자들이 많았던 데가 노동자들하고 농민들 아니었습니까? 노동자 농민이 가장 반대한 게 한미 FTA인데 그때 한미 FTA 모든 기반을 이 사람이 다져놨습니다. 만약에 보수가 했다고 그런다면 온 나라 들고 일어나고 광우병은 저리 가라 일 정도로 아마 무지막지한 폭동이나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한미 FTA를 그 자기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추진한 이 한미 FTA가 나중에 이제 성공을 거둬가지고 중국과도 EU, 유럽 전체와도 많은 세계 경제 시장의 4분의 3을 우리가 이 FTA로 우리의 경제 시장으로 만들어 놓게 된 그게 그거였었습니다. 또 이 좌파들과 말하자면 좌편향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특히 586 운동권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뭡니까? 파병입니다. 우리 군대를 어디로 파병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대를 심하게 하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을 치르는데 우방국계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 결단을 내려서 파병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해상 침투를 해갖고 해상 전쟁을 펼친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평택하고 제주도에 있는 강정마을의 정도가 아마 이걸 막아내는데 요충지인갑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평택에는 있는데 이 강정마을은 해군기지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이랑 같이 많이 협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군기지를 만들고 지금도 가서 거기서 시위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갖다 평택으로 옮기는데 거의 주둔 국가에서 10조에 가까운 그 당시 돈으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서 최신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군 그런 기지를 만들어낸 나라는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보수네 진보네 대립하고 그 시끄럽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국가는 국가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안보는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고 7대 수출 강국에 들어갔고 5대 군사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쨌든 미국하고 아직 많은 결론이 나지도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려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누가 봐도 이것은 친미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 누가 봐도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합시다. 김대중 친미였고 친일이었고 노무현 친미였고 친일이었고 이번에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갖고 온다 그런다면 이재명 친미고 친일이다. 심지어는 그냥 안 해도 될 소리인 것 같더만은 완전히 그 뭐라고 합니까? 안보는 미국, 안미, 경제는 중국, 경중, 안미, 경중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언까지 중국에다 대고 들이받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저는요. 적어도 이 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집권하고 대통령이 돼가고 나서도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 지금 저렇게 갔다 왔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의 친미, 친일 정책과 그 말하자면 철학과 신념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과감하게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자부와 긍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말이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이 옳았다. 보수 말이 옳았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그 전신 정당과 그 대통령들이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옳았다는 겁니다. 진보는 아까처럼 좌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는 막 반미처럼 반일처럼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첫째는 책임감입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딱 5,30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아닌 이 대통령으로서의 내가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 인간으로 돌아온 거죠.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또 있습니다. 정보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받지 못했었던 정보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고 나니 미국과 일본의 위치가 우리한테 어떻다고 하는 것, 또 북한이 안보가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반미와 반일이었을 때 우리 그냥 반미 반일로 끝난 게 아니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정책과 신념을 바꾼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고 나라 망친 사람 그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보수는 긍지와 자부를 가집니다. 우리가 옳았어요.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이렇게 안보를 탄탄하게 거,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의 이런 협상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보수가 옳았다. 진보, 좌파, 당신들 틀렸다. 당신들 글렀다. 당신들이 말을 바꿨다. 우리의 언어가 맞았고 당신들의 언어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좌파 또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입증을 시켜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웅변을 한 겁니다. 보수당 당신들이 옳았어. 우리가 틀렸어. 우리가 잘못했어. 말은 안 해도 그 속에 다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냥 이거 순전히 제 판단입니다. 나 정치 평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게 되고 조금 그냥 시체말로 망했다라고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을 지지하고 있고 그 당을 감싸고 있는 완전히 급진적이고 과격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환장을 노릇입니다. 자기들 뜻을 같이 해갖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자기도 뜻하고 다르게 북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안 해주고 중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 그 당이 조용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진보는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목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이날 이때까지 만들어 왔었던 민주당의 대주주들, 어마어마한 단체들 많이 있죠. 좌파 단체들 다 민주당의 대주주들입니다. 그 대주주들 위에 또 민주당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원탁이라고 한다. 원탁 태블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또는 보이지 않는 마스크 쓰고 있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마스크 걸들이 가만히 있는지, 북한이 중국이 가만히 있는지, 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런 건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좌파와 민주당의 분열의 씨앗이고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부추기지 맙시다. 우리가 통 크게 정치합시다. 부추기지 않아도 자기들 내부에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노선 투쟁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변질, 이런 수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부 투쟁이 있을 거예요. 내부에 말하자면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수는 선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의연해야 됩니다. 의연해야 됩니다. 뭐 좀 안다고 말해 신문에 한 줄 났다가 그 따따따따따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한 초강국을 가기 위한 보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뭐 찌질하게 이런 데
개입하고 끼어들어 가지고 부추기고 조장하고 그런 것은 선동자라는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니까 보수는 이런 부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의 친일, 친미 박수를 보낸다. 감사합니다.